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 바른미래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는 차 타고 오면서 이제 들었는데 네. 무섭네요, 진짜 보면은. 그리고 이게 특히 광범위한 이런 걸로 인식돼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도 지금 너무 놀라셔서 문자를 칠 기운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고요.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하고 이준석 위원장이세요? 끄다가 오히려 이렇게 됐습니다. 자제해 주시고. 네. 이 엄숙한 순간에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들하고 똑같다. 윤인중님 이런 문자. 이게 정말 인간 말종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배재균님 문자. 이거는 어떻게, 이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라는 말을 저는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하부에 있는 또 다른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다 그런 문화가 전파가 되는 거죠. 그 조직 전체가. 그러니까 거물이 이렇게 해도 다 묵인이 되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 그 업계에 이게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나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문화가 퍼졌다는 게 이 관련자들의 그렇죠. 증언이에요.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사이비 종교를 아까 비유한 게 저는 적절하다 생각했던 게 저는 아까 딱 들은 느낌이 그 사이비 종교 중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교주와 무슨 친분 관계를 맺으면은 집안이 잘 될 거야 뭐 이런 거. 그게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의 말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믿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 안에서 보면은 뭐 내가 연출하는데 이런 게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걸 논리적으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 나쁜 건 뭐냐면 아까 지금 그 말씀하셨죠. 이 연극단에 모이는 사람들은 연극계에서도 약자들이었다. 내가 저기 가면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인 학력도 뭐 그리 높지 않고 약자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더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게 참 분노스러운데 이게 정신 좀 차리고 자 뉴스닥 들어가겠습니다. 설민심 허성무 소장님. 네.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아니 뭐 설 민심, 추석 민심, 명절 민심 늘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 여야 의원들 뭐 이야기할 때 보면 각자 자기 지지자들만 만나고 와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항상 그 자기 유리한 이야기들만 합니다. 아전인수. 예. 그러나 이제 뭐 저도 결국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역시 이제 경제에 대한 걱정은 많이 있는 것 같다. 공통점. 예.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의 이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많이 요구하는 것들이 서민들 마음속에서 결국은 바뀌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로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이렇게 주장이 극명하게 나눠지긴 합니다만은 더 철저한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이제 뭐 적당하게 좀 끝날 시점이 왔지 않느냐. 혼재하던가요? 그런 것들이 좀 혼재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허성모 소장님은 이제 경남 민심 위주로 창원 쪽 민심들 많이 보고 오신 거고. 저는 오히려 허 소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영남 지역이라서 그런지 적폐청산에 대해서 반감이 좀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게 좀 신선하게 느껴지는 게. 수도권 민심은 어땠어요? 수도권 민심에서는 뭐 적폐청산이라는 걸 지속하자는 의견이 좀 오히려 많았던 것이고 다만 이제 약간 분위기가 전환됐던 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범보수 세력이 이제 적폐를 몰리던 상황 속에서 적폐 범위가 좀 확장되는 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논란들이 몇 가지 있으면서. 그래서 저는 뭐 이 분위기, 왜냐면 방금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적폐 청산이라는 거는 사회 개조를 뜻하는 것이 뭐 보수 무슨 뭐 파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로 확장되는 기로가 좀 있다라는 느낌은 들게 됐고요. 지금 경제에 대해서는 아까 허 소장님께서 뭐 또 언급하셨는데 굉장히 경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뭐 늘상 나오는 얘기지만 명절 때마다 사실은 나오는 얘기긴 그렇습니다. 해요. 그런데 이번에 특히 이제 심한 것이 그 조선업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실업자들이 생긴 가운데서 GM 대우차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이 GM 대우차는 군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천에도 있고 창원에도 공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가 고향으로 있는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죠. 거기가 마티즈 만드는 데죠. 예, 그렇죠. 스파크. 맞아요. 스파크 경차를 만드는 라인이 주로 있는데 왜냐하면 그 바로 옆에 그 진해구에는 STX 조선소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뭐 거의 다 실직한 상황이 있고 지금 일이 없는 상황이 있는데 한국 GM까지 그 바로 옆에 한국 GM이 지금 터지니까 대형 사업장들마다 이렇게 이제 위기에 처하니까 그 굉장히 불안감이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어려움이 닥칠 걸 예상하고 준비하고 또 구조조정하고 또 구조 고도화하고 산업 전환을 서두르지 못했던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말이 쉬워서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 그 노동자들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민심 두 분 다 파악하고 오셨어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상한가, 하한가는 어떻게 꼽아오셨을지 상한가부터 가겠습니다. 허성무 소장님. 예, 뭐 어쨌든 지금 올림픽 때문에 국민들이 설 연휴 전체 올림픽에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이죠. 설 연휴 볼거리 풍성했어요. 예, 뭐 그 중에서도 뭐 기존의 인기 종목들은 뭐 당연하지만 비인기 종목 중에서 지금 떠오른 게 몇 개가 있는데 알죠. 그 중에서도 이제 여성 선수들이 지금 큰 위력을 발휘하는 컬링입니다. 컬링, 킴 자매라고 지금 킴 시스터즈. 킴 시스터즈. 네, 아주 뭐 다 성이 김씨가 돼가지고 굉장한데요. 사실은 뭐 이게 이제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왜 얼음 위에서 맨날 걸레질만 하고 있지 이런 느낌으로 처음엔 저도 놀랐어요. 저 뭐 하는 뭐 건가. 이제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그 경기를 좋은 경기 보여주면서 관심을 갖고 그 경기의 규칙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배우게 되고 아 얼음 위에 당구 같구나 이런 느낌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그걸 보면서 이렇게 정치와 이렇게 연관시키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잠깐만요. 예. 컬링과 정치권을 연결시켜서 상한가 컬링 주시겠다. 잠깐 기다리시고요. 이준석 위원장의 상한가는? 저는 이거 갑자기 들으시면 심상진 대표 주무시다 깨실 것 같은데 정의당을 꼽았습니다. 정의당 상한가? 예. 정의당 최근에 기사에도 많이 등장 안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으시겠지만은 저도 이제 설민심 파악한다고 지역을 많이 돌고 하다 보니까 약간 재밌는 현상들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중에서 특히 기초의원 선거, 소위 구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중선거구제를 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도 하에서 과거의 정의당 같은 경우는 항상 사표 심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은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양당 체제가 사실상 있는 상황 속에서는 3명을 뽑는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 지지자가 전략적 투표를 민주당에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그 민주당 후보가 한 명 더 당선되느냐 새누리당 후보가 한 명 더 당선되냐 이런 기로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사표 논리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번엔 약간 다른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민주당 후보자가 오히려 나번으로 그러니까 기호 나번으로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자가 이번에는 토요일을 많이 받기 어려울 것이다. 정의당 지지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정의당에게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되게 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 아까 심상정 대표가 벌떡 일어난다고 그러셨는데 현 대표는 이정미 대표입니다. 제가 이렇게 무지합니다. 아니 뭐 전 대표도 벌떡 일어나실 수 있죠. 이준석 의원 지역구가 이제 논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 지역구에 다 3인 선거구다 보니까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기류를 느끼신 것 같은데 이 창원 성산구에 있는 상남사파 이 지방선거 지역구가 하나 있어요. 여기 3인 선거구인데 지금 그 의원 3명이 자유한국당 1명, 민주당 1명, 정의당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창원에서는 전에부터 있던 일인데 서울에서는 지금 이제 생각하는 그런 문화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정의당 지지자들의 이제 정의당에 대한 그 사표 방지 심리보다는 우리 후보를 당선시키겠다 하는 뭐 그런 이제 열정은 있는 건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이준석 위원장의 지역구에는 또 바른미래당 후보들도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 다 낼 겁니다. 전국적으로. 3인 중에 1명에 정의당이 들어가느냐, 바른미래당 후보가 들어가느냐 이 문제가 지금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의당이 사표 심리 때문에 민주당 후보를 다 밀어주게 되면은 바른미래당 후보가 못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자당 후보를 찍게 되면은 정의당보다는 바른미래당이 지금 지지율이 약간 높기 때문에 이제 바른미래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은 숨기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살펴보셔야 되는 게요. 아까 말했듯이 결국 3명을 뽑는 선거구는 유권자들이 이제 기초의원 선거를 잘 안 들여다보시면 모를 수 있는데 보통 지금까지는 그 3명을 구성하는 요소가 수도권에서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가번 후보는 기본으로 1명씩 됩니다. 그냥 나번 후보를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나번 후보가 경쟁하는 그러니까 후순위 후보가 경쟁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당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아무리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두 가나 후보 합쳐가지고 50% 정도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 한 민주당 나번 후보가 당선되기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자유한국당 후보 1명과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후보, 정의당 후보 이 셋 중에 2명을 뽑는 선거가 되기 때문에 한 표라도 정의당 후보가 둘 중에 하나보다 많이 받게 되면은 당선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허 소장님이 아까 컬링 얘기하던 거 마저 좀 해보죠. 컬링과 정치가 어떻게 닮았다는 아니 이제 거예요? 컬링 보면 부지런히 쓸고 닦잖아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정치도 뭐 부지런함이 첫 번째 원칙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디로 스톤을 밀 것인가, 전략을 세우고 어디를 무엇을 맞출 것인가 이런 전략이 매우 중요한데 중요하죠. 정치도 선거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언제나 정치도 중심에 평생 있는 거 아닙니다. 항상 밀려나죠. 밀려나죠. 그 중심에 들어가 있던 상대의 스톤이 항상 밀려나는 모습을 이번에 많이 봤습니다. 맞아요.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는 더 부지런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열심히들 지금 길을 향해서 닦고 있는데 각 당이 역시나 설 연휴 끝나자마자 지금 정치권은 확 지방선거 모드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올림픽 설 내내 지방선거, 그렇죠. 정당은 지방선거 하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끝나면 더 심해질 거고. 그럼요.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 좀 해보죠. 바른미래당 네. 이제 출범한 지 일주일 딱 됐습니다. 네. 처음부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시장 등판론. 네.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 내겠다라고 선언했는데 뭐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선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네. 그럼 안철수 대표가 등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들으시면 또 안철수 대표가 이불을 차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나오는 건 거의 예정된 수순이다라고 좀 봅니다. 보면은. 예정된 수순이다. 예,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공동대표를 안 맡기로 했거든요. 예. 안 맡기로 한 거 이면은 그럼 다른 역할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첫 예.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하면 항상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서 왜 난 항상 세력이 없을까라는 것 때문에 고민해온 분이에요. 당내에서 봤을 때 내가 인지도도 있고 한데 왜 항상 세력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냐라는 게 예.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인이 선거를 이끌어가지고 본인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을 좀 많이 만들고 싶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선거가 서울시장 선거고 아까 말했듯이 기초의원 선거라는 거는 15% 20%만 받으면 당선됩니다. 그렇죠. 15%만 받으면 3인 선거고 당선돼요. 그 의미를 봤을 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서울시장 나가가지고 당선되든 못 되든지 간에 30% 이상의 득표만 얻을 수 있으면은 나를 보고 오는 후보들도 있을 것이고 나 때문에 당선되는 기초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이게 전국에서 이번에 2,900명의 기초의원 뽑기 때문에 네. 그 분위기가 생기면은 나온다? 자동으로 조직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나온다고 보시는 거죠? 예, 이미 뭐 이미 나왔다? 선거 캠프가 꾸려져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예. 진짜로요? 예. 선거 캠프 안철수 선거 캠프가 이미 차려졌다는 소문? 네, 소문입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니까. 자, 이준석 위원장 뭔가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표정을 전달해드리지 못해서 지금 청취자분들께 죄송한데 저는 읽었어요. 네, 꾸려졌네요. 표정이 꾸려졌네요. 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게 예. 아니 제가 꾸려졌는데요? 뭐 2주 전에 다른 방송 녹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뭐 예. 그쪽 당 관계자가 펄쩍 뛰더라고 그럴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또 뭐 서울시장을 나오게 되면은 자유한국당 후보하고 자연스럽게 암묵적인 연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허 거기까지 소장님 지금 말씀 다 나오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얘기 드리면은 안 대표는 원래 주변에 도와주고 있는 외곽 조직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가 출마를 결심하진 않았지만은 캠프 짜릴 수 있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릴 미리 수 정책 있죠. 같은 거 네. 준비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움직임 정도는 포착되고 있도록 아니 이해될 것 무슨 같습니다. 캠프 차리는 게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캠프 차릴 수 있습니다. 출마 설사 안 하더라도 차릴 수는 근데 있습니다. 뭐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역시 이제 서울시장 나온다니까 뭐 대선 후보급이고 예. 관심을 받고 지금 화제의 중심에 자연스럽게 서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서울시장에 나올 거 분명하다. 근데 인기 있는 사람, 대중적 지지도가 있는 사람 움직이면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 뭐 서서히 부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경기지사로 나온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컬링처럼 인기 종목에 가려 있었죠. 이재명이라는 인기 종목에 가려 있었는데 이제는 슬슬 부상하기 시작해서 거의 뭐 양강구도까지는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의 그런 단계로 오고 가는 게 아닌가. 당내 조직이 튼튼하다면서요. 그렇죠. 당내 조직이 인지도라는 것은 선거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도만 만들어내면은 순식간에 따라 올라간다. 마치 컬링 선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서울시장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러면 만약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마음을 잡았다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사실은 후보가 너무 많아서 고민인 곳이잖아요. 누가 어쨌든 제일 뭐 유력하다고 제일 봅니까? 유력한 건 현 시장님이죠. 박원순 시장. 제일 유력한 건 시장님인데 이제 도전이 만만치 않아서 한번 경선이 재미있게 진행될 건 분명하다.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유능한 사람들이 나와 있지만 지금 정치 지형이 전대협 세대들이 정치의 중심에 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당은. 그러면 그 전대협 세력을 상징하는 사람이 가장 강력하게 경쟁자로 부상하지 않겠느냐. 누구? 우상호가 되는 거죠. 우상호.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우상호 의원 아니면 우원식 의원 이런 분들을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상하게 경선은 기가 막히게 항상 이기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그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게 왜냐면요. 그게 대중적 인지와 별개로 조직력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주류 세력에서 받는 신망이라는 것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저력을 발휘한다 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이 전대협 출신들이 구청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 재선 의원들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평판이 굉장히 좋습니다. 구청장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세력들이 결집이 되면은 그 조직들이 상당한 그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박영선 의원이 지금 서울시장에 강력하게 도전장 내밀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청와대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다 이런 소문이 한동안 돌았었어요. 네. 그런 와중에 혹시 박영선 의원 아까 제가 이름 언뜻 본 것 같은데 하한가 뽑아오신 분 계시죠? 예, 어쩔 수 없죠 이번에. 이준석 위원장이 하한가 뽑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박영선 의원님이 이제 처음에 낙점받은 것처럼 이제 약간 세간의 소문이 돌고 이랬는데 그것에 반례가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낙점을 받은 후보는 일반적으로 정치권에서 끝까지 티를 안 냅니다. 예, 왜냐면 그런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괜히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이번에 이제 박영선 의원이 뭐 스켈레톤에서 이제 그 윤석민 선수 옆에 접근하려고 했던 사건은 그야말로 해프닝일 수 있겠지만은 그 전에도 보면 예를 들어 비트코인 이슈가 떴을 때 가장 앞장서서 그것을 비판하면서 나섰던 것이 여당 내에서는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내가 진짜 분위기상 내가 서울시장 후보가 될 것 같고 사실상 낙점받은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낙엽도 피해간다고 절대 그런 언급하지 않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각을 세우는 발언을.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위원장은 그 스켈레톤 현장 가서 윤성빈 선수하고 들어가지 말았어야 될 곳에 가서 사진 찍은 그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 일단 떠나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 비트코인 때 목소리를 냈다는 거. 이 상황이 이미 뭐 청와대가 찍은 후보라는 소문 이런 건 아닌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켈레톤에 가서 그 사진 찍으려 한 것도요. 제가 봤을 때는 가서 거기까지 가게 된 것은 예를 들어 뭐 우발적인 상황이라고 박영선 의원이 해명은 될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거기 가가지고 팀 코리아 옷을 빼서 입든지 빌려 입든지 하고 거기까지 갔다는 것 자체는 또 빼서 입든지 빌려 입든지라고 본인 걸 수도 있잖아요. 본인 거면 안 됩니다. 그럼 본인 거면은 그거는 그 원래 단복이거든요. 사실상. 단복이군요. 근데 그 단복인데 그걸 뭐 이제 저기 국회에 교문위원들한테는 줬다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문위원 중에 한 명이 빌려준 걸 수 빌려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입고 갔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노출되겠다는 의도는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상황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경선이라는 걸 항상 얘기할 때 당심 플러스 민심이라 보거든요. 당심을 잡고 있다 생각하면 그런 무리수 안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한가 이번에 좀 무리수 둔 거. 청와대 낙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는 과거에 이제 그 이준석 의원이 속했던 보수 정당에서는 청와대 낙점이 있었지만 이 정당에서는 청와대 낙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적도 없고. 소문은 돌았지만 사실 아니다. 나중에 공천되는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 보죠. 제가 뭐 그쪽 정당에 오랫동안 과거에 관여도 했고 지금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요. 그 부분은. 소문은 헛소문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경험으로 이제 짐작하시는데. 아니 예를 들어 옛날에 강금실 후보는 낙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유추할 수는 있는데 지금 뭐 서울시장 선거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청와대가 개입한다면 그거는 엄청난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청와대에 절대 개입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이야기고 다만 이제 마음이 다급하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응원하러 가셨고 누가 봐도 금메달 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셨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선거가 없었더라면은 크게 문제 안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선거를 앞두고 있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려고 하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게 지적을 당하죠. 우리 일반 시청자들 국민들이 어디가 게스트 뭐 존이고 어디가 파이널 라인인지 그런 걸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당연히 뭐 유력 인사가 거기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그리고 선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물리면서 사실 응원하러 간 것까지 이거 얼마나 선이고 잘한 겁니까? 그리고 저희가 현실은 제대로 얘기되는 게 노무현 정부 때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 그다음에 뭐 진대재 경기도지사 후보 전부 다 장관 출신으로 그런 분들이 나간 거를 낙점받아서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하정 소장님 그냥 웃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치를 하던 분들도 아닌데 왜 나갔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만큼 출마 종용 받았으니까 나간 겁니다. 당이 오히려 원하죠. 그러면 이제 청와대가 낙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이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군가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뜨겁네요. 설에 떡국 많이 드셨나 봐요. 두 분이 파이팅이 넘치시는데 오늘 하한가 허 소장님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뽑아오셨는데 오늘 뭐 전직 대통령을 한가로 뽑은 건 좀 송구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뭐 계속 드러나고 있는 아직까지는 비사실입니다만은 어쨌든 뭐 다스의 미국 재판에서 소송비 네. 대납의 문제 네. 그리고 비자금의 문제, 비자금 좀 세 갈래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횡령. 이제 뭐 그 이전에 수많은 정치 개입 이런 거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요. 이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빨리 자기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 그래야만 예. 어쨌든 이 정부도 빨리 끊고 넘어가지 계속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 국민들한테 더 어려움이 커진다 이런 느낌 듭니다. 오늘 뭐 권영철 선임 기자와 앞에서도 이 얘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하한가 뽑힌 이유 아실 겁니다. 여기까지 뉴스닥 정리를 하고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화성무 소장 이준석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다 그런 문화가 전파가 되는 거죠. 그 조직 전체가. 그러니까 거물이 이렇게 해도 다 묵인이 되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 그 업계에 이게 저 사람이 저렇게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나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문화가 퍼졌다는 게 이 관련자들의 그렇죠. 증언이에요. 따라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사이비 종교를 아까 비유한 게 저는 적절하다 생각했던 게 예. 저는 아까 딱 드는 느낌이 그 사이비 종교 중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교주와 무슨 예, 예. 친분 관계를 맺으면은 집안이 잘 될 거야 뭐 이런 거. 그게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의 말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믿게 만들든지 예. 아니면은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 안에서 보면은 뭐 내가 연출하는데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걸 논리적으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 나쁜 건 뭐냐면 아까 지금 그 말씀하셨죠. 이 연극단에 모이는 사람들은 연극계에서도 약자들이었다. 내가 저기 가면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인 학력도 뭐 그리 높지 않고 약자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더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게 참 분노스러운데 이게 정신 좀 차리고 자 뉴스닥 들어가겠습니다. 설민심 허성무 소장님 네.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아니 뭐 설 민심, 추석 민심, 명절 민심 늘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 여야 의원들 뭐 이야기할 때 보면 각자 자기 지지자들만 만나고 와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항상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로 확장되는 기로가 좀 있다라는 느낌은 들게 됐고요. 지금 경제에 대해서는 아까 허 소장님께서 뭐 또 언급하셨는데 굉장히 경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뭐 늘상 나오는 얘기지만 명절 때마다 사실은 나온 얘기긴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특히 이제 심한 특히 것이 그 조선업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실업자들이 생긴 가운데서 예. GM 대우차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이 GM 대우차는 군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천에도 있고 창원에도 공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제가 고향으로 있는 창원 같은 경우에는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죠. 거기가 마티즈 만드는 데죠. 예, 그렇죠. 창원 공장 스파크. 있어요. 맞아요. 네, 스파크 맞아요. 경차를 스파크입니다. 만드는 라인이 주로 있는데 예. 왜냐하면 그 바로 옆에 그 진해구에는 STX 조선소가 있어요. 예. 거기서 지금 뭐 거의 다 실직한 상황이 있고 지금 일이 없는 상황이 있는데 한국 GM까지 예, 터지면서. 그 바로 옆에 한국 GM이 지금 터지니까 대형 사업장들마다 이렇게 이제 위기에 처하니까 그렇군요. 그 굉장히 불안감이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이 어려움이 닥칠 걸 예상하고 준비하고 또 구조조정하고 또 구조 고도화하고 산업 전환을 서두르지 못했던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예. 말이 쉬워서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 그 노동자들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민심 두 분 다 파악하고 오셨어요. 그런 가운데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바른미래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는 차 타고 오면서 이제 들었는데 네. 무섭네요, 진짜 보면은. 그리고 이게 특히 광범위한 이런 걸로 인식돼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도 지금 너무 놀라셔서 문자를 칠 기운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고요.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하고 이준석 위원장이세요? 끄다가 오히려 이렇게 됐습니다. 자제해 주시고 네. 이 엄숙한 순간에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들하고 똑같다. 윤인중님 네. 이런 문자. 이게 정말 인간 말종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배재균님 문자. 이거는 어떻게 이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라는 말을 저는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하부에 있는 또 다른 분들이 있고 하기 유리한 이야기들만 합니다. 아전인수. 예. 그러나 이제 뭐 저도 결국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싶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역시 이제
경제에 대한 걱정은 많이 있는 것 같다. 공통점. 예.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의 이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많이 요구하는 것들이 서민들 마음속에서 결국은 바뀌어야 한다. 예. 이런 이야기로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이렇게 주장이 극명하게 나눠지긴 합니다만은 더 철저한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예. 이제 뭐 적당하게 좀 끝날 시점이 왔지 않느냐. 혼재하던가요? 뭐, 그런 것들이 좀 혼재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허성무 소장님은 이제 경남 민심 위주로 창원 쪽 민심들 많이 보고 오신 거고. 저는 오히려 허 소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영남 지역이라서 그런지 적폐청산에 대해서 반감이 좀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게 좀 신선하게 느껴지는 게. 수도권 민심은 어땠어요? 수도권 민심에서는 뭐 적폐청산이라는 걸 지속하자는 의견이 좀 오히려 많았던 것이고, 다만 이제 약간 분위기가 전환됐던 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범보수 세력이 이제 적폐를 몰리던 상황 속에서 예. 적폐 범위가 좀 확장되는 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논란들이 몇 가지 있으면서. 예. 그래서 저는 뭐 이 분위기, 왜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적폐청산이라는 거는 사회 개조를 뜻하는 것이 뭐 보수 무슨 뭐 파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 상한가, 하한가는 어떻게 꼽아오셨을지 상한가부터 가겠습니다. 허성무 소장님. 예, 뭐 어쨌든 지금 올림픽 때문에 국민들이 설 연휴 전체 올림픽에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이죠. 설 연휴 볼거리 풍성했어요. 예, 뭐 그 중에서도 뭐 기존의 인기 종목들은 뭐 당연하지만 예. 비인기 종목 중에서 지금 떠오른 게 몇 개가 있는데 알죠. 그 중에서도 이제 여성 선수들이 지금 큰 위력을 발휘하는 컬링입니다. 컬링, 킴 자매라고 지금. 킴 시스터즈. 킴 시스터즈. 예, 아주 뭐 다 성이 김씨가 너무 돼가지고 잘해요. 굉장한데요. 예. 사실 뭐 이게 이제 저거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왜 얼음 위에서 맨날 걸레질만 하고 있지 이런 느낌으로 처음엔 저도 놀랐어요. 저 뭐 하는 뭐 건가. 이제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그 경기를 좋은 경기 보여주면서 예, 관심을 갖고 그 경기의 규칙에 대해서도 너무 이제 재밌죠. 많이 배우게 되고 얼음 위에 담그 같구나 이런 느낌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그걸 보면서 이렇게 정치와 이렇게 연관시키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잠깐만요. 예. 컬링과 정치권을 연결시켜서 상한가 컬링 주시겠다. 잠깐 기다리시고요. 이준석 위원장의 상한가는? 저는 이거 갑자기 들으시면 심상진 대표 주무시다 깨실 것 같은데 정의당을 꼽았습니다. 정의당 상한가. 예. 정의당 최근에 기사에도 많이 등장 안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으시겠지만 무슨 일? 저도 이제 설민심 파악한다고 지역을